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 얼굴이 예전보다 덜 빛나 보인다. 주름 때문일까요? 흰 머리 때문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빛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공기, 말투, 태도,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화장품이나 멋진 옷, 근육이나 체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외모만으로는 매력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주름이 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야 내가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을까?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젊음이 아니라 빛나는 태도일 뿐입니다. 그 빛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이 5가지 비밀은 비싼 피부과 시술이나 고급 옷보다 훨씬 오래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 그 공기가 바뀌면 사람들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몰랐던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당신을 빛나게 할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사람 냄새 나며 더 따뜻하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만약 주변에 예전보다 웃음이 줄고 자신감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분에게도 다시 빛나는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세요. 당신의 매력이 다시 깨어나는 길이 이제 곧 열리려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일이 줄어들어. 하지만 진짜로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발견하려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설레고 하루하루가 새로웠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는 기쁜 일을 찾기보다 불편한 점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습관이 얼굴과 말투에 스며듭니다.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주름보다 먼저 표정이 굳어지고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오늘 아침에 햇살이 참 좋았지. 아직 건강한 2발로 걸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매력을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늘 감사하며 웃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편안하고 멋있다고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왠지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감사는 마음의 화장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면역력을 높여 사람을 젊게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새벽의 시원한 바람, 손주가 건네는 짧은 안부 전화,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눈빛이 맑고 따뜻하게 빛납니다. 그 빛은 화장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요즘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웃음, 날씨가 좋았던 아침, 내가 스스로 챙긴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고마움이 쌓이면 당신의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낄 겁니다. 만약 주변에 늘 힘들어하고 삶이 불평으로 가득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하는 습관이 그분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물들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비밀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 배우겠어.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을 닫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과 늙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늙음은 마음이 멈출 때 찾아옵니다. 평생을 살며 얻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언제나 눈빛이 반짝이고 말에도 생기가 묻어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처음 배울 때 손이 느리고 실수도 많지만 끝까지 배우려는 어르신의 표정은 아이처럼 해맑고 환합니다. 책을 새로 읽거나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도 사람은 배움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뇌를 젊게 하고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말이 점점 과거에 머무르고 생각이 굳어지며 새로운 세상과 어울리기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금세 느낍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곁에는 늘 이야깃거리가 풍성하고 함께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한 어르신은 70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만 매일 붓을 들며 꽃잎 하나, 바람 한 줄기를 담다 보니 1년 뒤에는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면서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배움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우리를 젊게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얼굴에 행동에 스며듭니다. 혹시 새로운 걸 시작하기 두려우신가요? 처음엔 누구나 서툽니다. 하지만 그 서툼마저 매력입니다. 배우려는 그 마음이 당신을 가장 젊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책의 한 페이지를 읽거나 간단한 영어 인사말을 외우거나 주변의 식물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배움이 쌓이면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만약 배우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함께 시작하면 더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겉모습보다 더 빛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귀엽게 봐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실수도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일수록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큰 매력으로 보입니다. 존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의견이 다를 때도 먼저 화를 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모여 품격을 만듭니다. 존중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말로는 친절하다 해도 상대의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얼굴이 아무리 젊어 보여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중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서로의 건강에도 좋은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을 해주는 젊은 점원에게 오늘 고생 많지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건네면 상대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얼굴도 덩달아 부드러워집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투가 차분하고 표정이 편안합니다. 그들은 먼저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자주 끊거나 조언부터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세요.
먼저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군요 하고 공감의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당신의 매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존중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크고 오래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존중을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혹시 늘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나 사람들과 멀어진 느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가 삶의 관계를 따뜻하게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비밀은 유머 감각과 여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일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편안하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평을 늘어놓으며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유머와 여유에서 나옵니다. 유머는 단순히 농담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바라보며 상황을 조금은 웃어넘길 줄 아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긴장을 풀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엽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실수로 음료를 엎질렀을 때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기분 안 나쁘길 바란다. 하며 미소를 건네는 사람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실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세월을 깊이 이해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머는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유머가 있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유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누군가 한 발 물러서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예민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오늘부터 웃음을 조금 더 허락해보세요. 실수를 대할 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유 있는 태도는 사람들이 당신을 더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가 세월이 흘러도 매력을 더해줍니다. 주변에 늘 긴장하거나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유머와 여유는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주름을 남기지만 철학은 그 주름을 이야기로 바꾼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져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런 태도는 말없이도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잃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남을 돕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의 따뜻한 삶의 흔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납니다.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작은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무엇을 중요하게 챙길지 결정할 때 철학은 우리를 흔들림 없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한 매력을 가집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서 안정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만약 아직 나만의 철학이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당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갑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 탓보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런 태도가 세월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 방황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자신만의 철학을 찾는 순간 그들의 삶도 한층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 앞에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매력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밀, 긍정과 감사, 배우려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유머와 여유,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 이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와 매일의 태도가 쌓여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의 고마움을 느끼는 습관, 책의 한 문장을 더 읽으려는 습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 작은 실수에도 웃고 넘기는 습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떠올리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얼굴에 빛을 더하고 목소리에 온기를 더하며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외모나 돈에서 찾지만 진짜 매력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매력은 바로 마음의 습관에서 자랍니다. 오늘부터 5가지 비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만 지나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왠지 더 밝아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은 더 깊은 빛을 품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그들에게도 따뜻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해가는 여정입니다. 주름은 삶의 흔적이고 흰 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긍정과 감사, 배움과 존중, 유머와 철학을 담아낼 때 세월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줍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이 5가지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감사할 일을 3가지 적기, 모르는 단어 하나 외우기, 낯선 이에게 미소 한 번 건네기, 실수한 누군가를 이해하며 괜찮아요라고 말해주기,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한 가지를 떠올리기.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전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늘 자신감을 잃고 웃음을 잃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밝히고 다시 희망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5가지 비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연륜이 예술 작품이 되도록 오늘부터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한 줄 한 줄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